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근입니다. 명순근TV. 오늘은 탈모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탈모 원인과 이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할수록 탈모가 진행되지 않게 하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치료를 하게 되면 탈모가 멈춥니다. 그리고 모발 개수나 굵기가 굵어지는 효과도 있죠. 하지만 이제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3 내지 6개월 내로 다시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에는 바르는 약으로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고요.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거는 먹는 약으로 피나스테리드라고 하죠. 상품명은 프로페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 이식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성형 탈모의 경우는 바르는 약 미녹시딜과 모발 이식술 혹은 가발이 사용이 됩니다. 즉 남성형 탈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라이드는 쓰지 않습니다. 원형 탈모증의 경우는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로 얇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사하거나 먹는 약 정신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휴지기 탈모증의 경우는 원인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신체적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인이 해결이 된다면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탈모약 몇 가지 알아볼게요. 미녹시딜. 원래 이게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오히려 털이 나는 부작용이 있어서 탈모 치료제로 쓰이게 된 약이죠. 1988년도부터 미국에서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미녹시딜 약이 털이 나냐? 그 메커니즘 기전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포타슘 채널, 칼륨 채널을 열어서 모낭에 더 많은 산소와 혈액,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휴지기에 있는 모낭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성장기로 진행시켜서 발모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인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치료하게 되면 40% 이상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미녹시딜 약과 비슷하게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약의 대표적인 게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죠. 바이에그라. 원래는 이게 협심증이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됐었는데 발기부전이 좋아지는 증상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승인되어 현재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죠. 미녹시딜 여성용은 2 내지 3%, 남성용은 5%로 보통 처방을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탈모 부위에 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은 프로페시아죠. 뭐니 해도 성분명은 피나스테라이드. 1997년에 먹는 탈모 치료제로 최초로 미국 FDA 승인받았고 국내에서는 2000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 19년, 20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이 프로페시아는 기전이 뭐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게 되게 되면 이 물질이 탈모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게 되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모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탈모가 진행되지 않게 막는 효과는 99%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모, 굵은 털, 이 개수뿐만 아니라 모발 자체가 굵어지는 효과도 약 70에서 80%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2% 내외에서 발기부전이나 사정장애, 성기능 감소가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형아 출산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한 여성이나 임산부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 약은 피부로도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임신 여성은 부서지거나 잘게 잘리는 약도 피부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성분이 같다고 해서 전립선 치료제인 프로스카를 4분의 1 정도로 잘라서 탈모 치료로 쓰는 남성들이 있는데요. 이거 임신한 부인이 있다면 절대 금기가 되겠습니다. 원형 탈모증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합니다. 모낭 주위의 염증, 이것을 억제해서 털이 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원형 탈모증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두 탈모증이나 전신 탈모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탈모 상식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은콩은 흰머리나 대머리에 좋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항산화 항염 등의 기전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아직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은 짧게 자를수록 숱이 많아진다. 원래 두피의 모낭, 털집의 수는 태어나면서 결정되고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윗부분에 가는 모발이 잘리게 되고 아래쪽은 이제 좀 굵다 보니까 머리카락 숱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두피를 빗으로 자극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혈액순환이 잘 돼서 탈모를 예방한다는 주장, 이거는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주 들이게 되면 두피가 오히려 두꺼워지고 상처가 생겨서 염증이 유발 가능하죠. 그리고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발생한다. 머리 감는 횟수나 샴푸 사용은 탈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나 헬멧을 자주 쓰면 탈모가 발생한다는데 이것도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2회에 걸쳐서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